서복하게 누운 쌓인 벌판 위에 오두막 한 채, 모닥불에 기타까지. 이거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닌가요? 와, 달다 달아. 아우, 저렇게 좋으실까요? 이 모든 게 작은 집 한 채 때문이랍니다. 저희가 이제 반쯤 살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보고 우리만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거. 집도 텔레비전도 큰 게 대사라는데 왜 이분들은 하필 작은 집이었을까요? 강원도 정선으로 먼저 갑니다. 아우, 여기는 겨울왕국이네요. 야, 눈이 이렇게 내리니까 마치 이게 설국으로 가는 것 같은 아주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인데요. 오늘 탐구할 집도 환상적일라나?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 도로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이 공사 때문에 네? 오늘 집은 움직여야만 되는 운명이랍니다. 공사 때문에 집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아니 얼마 전에 무슨 뭐 변신하는 집을 찾으라 그러더니 오늘은 또 움직여요? 내 말이 집에 무슨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움직여요? 설마 저 집이요? 아, 농막. 아, 그래서 움직이는 집이라는 거였구나. 보통 집들은 콘크리트 기초를 크게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농막은 보통 이제 독립 기초들을 세워가지고 띄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크레인으로 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집 농막을 찾으라고 했던 거네요. 아, 그래서 움직이는 운명 이제 알겠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눈이 이렇게 오는데 먼 길 마셔서. 아닙니다. 예. 마치 계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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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쩌다 이 농막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곳에 지으신 거예요? 그게 좀 사연이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좀 이따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랑 옮길 수는 있는데 네. 신랑이 너무 꼼꼼하게 지어서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가고 높이도 좀 높아서 네.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 농막을 집처럼 아주 튼튼하게 지은 전인섭이라고 합니다. 이 농막을 지을 때 처음 반대했다가 지금은 농막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아내 손경진입니다. 저는 예전에 일렉 기타를 쳤었고요. 지금은 대기업의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 기타리스트. 예,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메탈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음악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뭐 예전에 인터넷 방송 이런 데서 방송하면서 생긴 별명이 그 메탈계 배철수? 여행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던 전직 기타리스트와 팬. 부부는 집 지으려고 산 땅에 농막부터 한 채 들여놓자 마음먹었답니다. 문제는 산 게 아니라 남편이 직접 지었다는 거래요. 거의 그냥 총 따지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이면은 집도 지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충분히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예, 그 이번 달부터 그 농촌 체류형 쉼터 예, 이 지도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농막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면적도 10평까지 이제 넓어지고 예. 또 숙박도 되고 또 처마도 설치할 수 있고 데크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많이 완화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런 세상에 올 줄 몰랐죠. 2년 동안 고생해서 진 건데.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지금 그 예전의 농막 기준으로 지어진 건가요? 6평으로? 예. 6평 농막인데도 안에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공든탑이 따로 있나요? 2년 공들여 지었으면 이게 공든탑이지요. 없는 거 빼고는 다 있다는 6평 농막의 알찬 속부터 구경해 봅시다. 오, 내장도 완전히 다 나무로 하셨구나. 그야말로 꿈꾸던 오두막 집이네요. 근데 천장은 또 왜 이렇게 높아? 아니, 이 집이 진짜 6평이라고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이 오늘 눈도 내려서 그런지 이 또 북유럽의 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외부는 마감이 지금 적산목 마감 맞나요?
예, 적산목입니다. 네. 근데 내부 들어오니까 이 또 나무 향이 좋네요. 다 편백나무고요. 예. 제가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설마 직접 다 하신 거예요? 패널을 네. 암수를 맞춰서 아. 일일이 다 천장과 요 각을 맞춰서 일일이 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스케치업 다루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네.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아니, 정말. 설계한. 오, 야, 이거를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예. 와, 오, 제대로다. 그래서 만들었다 부수고 만들었다 부수고. 집 한 번 짓겠다고 건축 설계 프로그램까지 독학을 했대요. 가상 세계에서 집을 만들었다 부수기를 수백 번. 그러니 2년이 걸리죠. 야, 이 정도면 뭐 락스프릿만이 아니라 이 건축 스프릿도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직업이 자동차 외장 복원, 뭐 방금 조그만 차를 네. 면을 깔끔하게 막 손으로 이렇게 장인처럼 막 이렇게 만져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 큰 집을 자동차 만지듯이 만져가지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 뭐 자연 법칙을 따라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집을 지으면서 자연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있나요? 기초 바닥 공사가 끝나고 이제 뼈대 갔을 때였어요. 비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진 날이 있었거든요. 바닥이 OSB 합판이었고 그 안쪽에 단열재가 들어간 상황이라서 그게 비에 젖으면 이제 OSB는 부풀어 오르거든요. 퇴근하고 부랴부랴 들어와서 바닥을 전부 다 가리고 뼈대도 얼추 가리고 그 정말 비에 맞은 생쥐꼴 샤워기 틀어놓고 샤워하는 수준으로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천장이 뚫린 채로 맞은 장대비는 어찌어찌 막아냈는데 집 밖에 쌓아둔 자재들이 난리가 났대요. 고온방이가 스럽거든요. 아유 아까워라. 운반비를 아끼려고 전체를 다 갖다 놨던 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자재를 한꺼번에 다 받아서 쌓아놨다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었죠. 그 아끼려고 했던 비용이 배로 늘어가지고 아니, 그럼 그 나무들 다 버리신 거예요? 네, 아끼다가 똥 됐죠 뭐.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인섭 씨가 금손이라 이 부엌도 다 인섭 씨 솜씨래요. 그럼 설마 이 지금 냉장고 위에 있는 이 장도 직접 하신 거예요? 이 냉장고 자리는 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자리예요. 피를 봤어요. 네? 수납장 짜는데 피를 봤다고요? 네. 멀쩡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대체 뭔 일이래요? 꼼꼼하게 설계해서 짜 넣기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냉장고 콘센트 자리를 만들다가 손가락에서 피를 보고 말았답니다. 수술에 입원까지 한번 봐주셨네 아주. 농막에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어코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글라인더 2차 사건이 있어요. 네. 글라인더가 튀어서 떨어져서 다리를 여기 다리뼈면 글라인더 톱 자국이 이렇게 박히게 해요. 농막 한참 지을 때는 무슨 놀이터 가는 사람 같았어요. 아침에 깨우지도 않아도 일어나고 어쩜 저렇게 미칠 수 있지? 왜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냉장고 자리가 이 계단의 시작이네요. 야, 이 좁은 자리를 정말 하나씩 잘 이용해서 심지어 이쪽은 수납인 거죠. 작은 집의 핵심은 뭐니 해도 수납. 인섭 씨 머리 잘 썼네. 직접 지으니까는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계단이 너무 좁고 가파르다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올라가야겠는데요. 오시는 손님마다 그래요. 좀 무섭다고. 예. 심지어 밧줄이라도 달아놓으라는 분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리프트도 설치할 거였어요. 제가 정비하다 보니까 리프트 설치해서 스위치 넣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로 그럼 공간이 덜 차지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이걸로 갔죠. 그거 좋은데? 뜯고 다시? 됐다. 그런데 농막 지으려면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분도 농사 지으시나요?
뒤태를 보니 뭔가 짓긴 지으시나 본데. 아니 이 겨울에도 수확할 게 있어요? 눈까지 와서 꽁꽁 땅에서 대체 뭘 캐시는 거래요? 여기 다 돼지 감자 군락이거든요. 그래서 캐면 이렇게 돼지 감자가 나와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자연이 주신 선물이에요. 서리태는 800평 넘게 있죠. 그거 진짜 농사네요. 네. 엄청 고생했지만 되게 뿌듯했어요. 잡초랑 거의 같이 키운 그런 거. 이것이 콩밭인지 풀밭인지. 이랑고랑 확실한 질서 있는 콩밭 꿈꿨지만은 현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얼싸절싸 잡초밭. 아이고 그래도 서리태는 실했네. 근데 농사에 농마까지 지을 정성이면 아이 차라리 집을 짓지 그랬어요. 농마가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굳이 집처럼 좀 져가지고 그 비용을 집에서의 비용을 왜 거기다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투자가 아니고 저희 행복에 대한 첫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도 어머니와 신랑이 이제 거주 중인 집으로 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 둘만의 공간은 농막이 처음인 거죠. 8년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답니다. 결혼과 동시에 어머니와 살자 청해준 아내에게 이 집은 인섭 씨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죠. 둘만의 공간으로 처음 생긴 공간이라서 소꿉장난 하듯이 내가 필요한 살림도 구매하고 우리만의 러브하우스? 그런 느낌으로 공간을 꾸며가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고요. 6평 농막이지만 다 작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6평이지 뭐 했는데 엄마야 여기 정체가 뭔가요? 어머 혹시 화장실인가요? 6평짜리 농막 화장실이 이렇게 거대할 일인가요? 이야, 크죠? 근데요? 이게 레알 맞나요? 6평 농막인데 이거 뭐 거의 한 20평 집에 있을직한 그런 예. 화장실, 샤워실이네요. 6평 집에 2평이면은 3분의 1 크기. 이 농막의 백미는 화장실이었구만요. 그리고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짜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샤워실, 한쪽에 이제 변기,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세면대 거울까지 보이게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배치거든요. 예, 예. 야, 근데 농막에서 이렇게 딱 뽑아내기가 어려운데. 변기에 앉았는데 앞에 무릎 닿으면 안 돼. 샤워할 때 공간이 조금 넓어야 돼. 이런 요청을 좀 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다 들어준 거면 사랑의 힘 아닐까요? 오, 이런 기회 한번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고개를 확 돌려버리시네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사랑의 힘이 아니면은 권력의 힘인가요? 씻고 비워내는 곳이 마음 편해야 공간이 더 편해지는 법. 그 진리를 모르지 않았던 둘의 합작품이 바로 이 럭셔리 화장실이랍니다. 욕실에서 샤워할 때마다 남편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온천욕을 할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네? 온천욕이요? 그 계란 썩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하수로에 그 황화수로소란 성분이 있대요. 그게 이제 유황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수 팔 때 집안을 잘못 건드리면은 유황 냄새가 날 수도 있대요. 그럼 어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좀 더 파봐. 온천 나올지도 몰라. 그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아연이나 구리 이런 걸 갈아가지고 만든 필터가 있대요. 그걸 설치했더니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감쪽 같아요. 필터 설치하고 한 5분 만에 물 틀었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덕분에 경진 씨는 농막 올 때마다 샤워 삼매경. 물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럭셔리 화장실을 만들어준 남편 인섭 씨고요. 혹시 화장실 말고 더 큰 곳도 있어요? 큰 공간이 있으면 높은 곳도 있어요.
아, 평수로 계산되지 않는 복층 공간은 그야말로 서비스 면적. 정말 천장고가 예사롭지 않네. 오. 야, 여기 다락방이에요? 아, 역시 높네요. 예, 높죠. 이게 제가 스케치업으로 네. 과학적으로 다 뽑아서 설계해서 만든 거라. 그럼 그 우리 이제 가중 평균 값이 1.5m여야 예, 되잖아요. 1.5m. 다락방이니까. 예.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요? 제가 키가 185거든요. 아, 근데 제 키가 안 닿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190이라. 아, 그래? 더 크신 거 아니고요? 남자분들 정말. 이 지붕에 경사를 이렇게 급하게 두면 요 예. 가운데 부분 통로를 좀 높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공이. 중앙을 높게 만들다 보니 외부에서 보면은 지붕 모양이 박공이다 못해 뾰족한 모양. 기울기가 45도나 돼서 눈도 흘러내린대요. 지금 밖에서 지상에서 따지면 5m가 넘고요. 요 안에서는 한 4.2m, 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평 농막에 천장고가 5m. 그래서 비계 의자까지 총동원했답니다. 지붕 공사할 때는 특수 계단까지 인섭 씨가 따로 제작을 했고요. 어우, 대단하시네. 계단식으로 나무를 짜서 옮기면서 다니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나무로 만든 비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통 작은 집은 좌식이 기본일 것 같지만은 이 집은 입식이 기본. 진짜 인섭 씨 키가 180cm인데도 천장에 부딪히지 않네요. 사서 갖다 놓는 농막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경진 씨는 너무 좋겠다. 누구 만나면 자꾸 그 핸드폰에 농막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신랑이 혼자 만들었어. 삽질부터 시작해서. 정선의 3분의 1은 알 거예요. 하도 얘기를 해서. 농막을 옮겨야 된다고요. 농막을 지을 때 앞으로 도로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위쪽으로 들여서 농막을 만들었거든요. 도로를 뭐 직선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농막 지어놓은 게 도로 안에 들어가요. 그게 요 농막을 보시면은 네. 농막 끝에서부터 저 밑에 보면 깃발 보일 거예요. 예. 그 깃발까지가 이제 도로가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현재 농막 자리를 관통하는 것. 움직여야 하는 건 숙명이네요.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이 농막으로 지으셔서 예. 저걸 제대로 집을 지으셨으면은 옮기지도 못하셨을 텐데. 예. 저희도 농막을 옮기면 체류형 쉼터가 10평까지 가능하니까 네. 6평 농막 앞에 썬룸을 만들어서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더 계획하고 있어요. 처마도 못해, 뭐 데크도 못해. 그러니까 집처럼 보이지 말아라가 이제 농막에 대한 그 법의 취지였다면 이 체류형 쉼터는 처마도 해, 데크도 깔아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완전한 주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임시로 잠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 좋은 집 누가 몰라서 못 짓나요? 비싸서 못 짓죠. 나도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체류형 쉼터 한번 꼭 눈여겨보시면 한 10평 정도니까 좀 저렴하게 세컨하우스 뭐 일종의 작은 별장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크지 않아도 좋으니 나만을 위한 작은 집 한 채 갖고 싶다는 건 만인의 꿈. 다만 저지르고 보느냐 꿈만 꾸느냐의 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씨와 경진 씨는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덕분에 이렇게 작지만 근사한 집을 갖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농촌 체류형 쉼터로 바꾸면은 최소 평수가 4평이나 느는 거 아니에요? 농막 지을 동안은 다툼도 좀 있었거든요. 이 농막이 완성된 이후로는 다툼이 없어요.
부부싸움이 잦은 집에 농막을 추천하셔야겠네요. 네,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남자분이 직접 치셔야 됩니다. 오, 어스름해지려 되니 더 예술이네 이 농막. 타닥타닥 장작이 전주 시작하면 왕년에 메탈 음악 좀 했던 기타리스트 손끝이 간질간질. 엥? 근데 악보 봐야 돼요? 한 25년을 안 쳤더니 코드도 다 좀 잊어먹었고 허리도 다치고 손가락도 다쳐서 이제 오랜 시간 연주를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달달한 연주를 아니요. 젊었을 때는 마음을 후벼 파는 연주를 했죠.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내가 보낸 적 없는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래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네 뭐. 사랑하는 아내랑 두 사람 붙어있기 딱 좋은 작은 집 한 채는 가졌으니까요. 안 그래요, 인섭 씨?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이번에는 강원도 고성으로 갑니다. 뜸들이지 말고 힌트 나와요, 줘봐요. 오늘의 힌트는 구멍난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구멍난 집이요? 어떻게 집에 구멍이 나지? 집이 양말이야 뭐야, 구멍이 왜 나요? 아, 이 집이구나. 건축탐구집 편말이 있네. 아니 근데 구멍은 고사하고 뭐야, 너무 깔끔하게 잘 고쳐졌는데? 아, 여기 무슨 구멍이 있다는 거죠? 구멍 있습니다. 어디 구멍이 있어? 창이 구멍이라는 거는 아닐 테고 사방팔방 틈 하나 없이 잘도 막았구만은. 그냥 물어보는 게 빠르겠어요. 어서 나와서 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안녕하세요. 젊은 선생님들이시네요. 네. 아니 집에 구멍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고쳐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네. 건축탐구를 진짜 열심히 오면서 네. 스승으로 두고 고친 집입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방송 제의가 들어오면 네. 다른 건 몰라도 꼭 건축탐구 집은 찍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설마 직접 고치신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다 고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탐구의 사사받아 6.25 전에 지어진 집을 모두 혼자 힘으로 고친 남편 김기혁입니다. 저는 남편이 홀로 집 고칠 동안 집 고칠 돈 벌어온 아내 김성진입니다. 한 이 대지에 집이 두 채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목적은 세컨하우스를 보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이러면 우리가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올 수 있겠다. 그 부동산 분께서 맡겨진 키가 없다고 집 내부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막 찢어진 틈 사이로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한 대지에 집 두 채가 뭐라고 콩깍지가 씌어서 덜컥 계약부터 했대요. 정신 차리고 집안을 보니 아주 처참했답니다. 두 채 다 화장실도 안에 없었더래요. 하기는 한국전쟁 전에 지은 집이라면은 나이가 80 가까이? 이거 안 낡았으면 더 이상한 거죠. 이 집을 고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탈탈 털어서 집을 샀거든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 집을 직접 고칠 수밖에 없었죠. 힘들죠. 왜 힘 안 들어? 아우, 내가 못 살아. 아무리 힘들다고 지붕 위에서 잡을 잡으면 어쩐대요? 저런. 그 생고생해서 두 채 고치는데 1년 4개월이나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집은 도대체 구멍이 안 보이는데 설마 그럼 이 담장 안에 있는 집에 구멍이 있는 건가요? 구멍은 네. 이 집에 들어가시면 동그란 구멍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한 27cm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뚫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멍 뚫리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름이 27인치라 센치로 환산하면 대략 68cm? 어우, 구멍이 그 작은 거 아닌데?
바늘구멍에서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데 어쩌시려고 직접 뚫기까지 하셨대? 그나저나 집안은 깔끔하니 잘 고쳤네요. 엄마야, 이거구나. 구멍. 와, 근데 구멍 너머 세상이 더 예술인거려. 저 구멍 묘하게 매력있네. 아, 여기 있구나. 와, 오, 진짜 구멍이 있네. 네, 그림으로 그려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뚫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설마 콘크리트 벽이에요? 굳이 콘크리트 벽에 한 땀 한 땀 테이프까지 붙여가며 뜨드드드 해서 직접 뚫으셨답니다. 행여 원이 흐트러질까봐 전전긍긍 그렇게 구멍 뚫고 나니 그래 좋습니까? 공사할 때는 그냥 완전히 벽이었다 보니까 뭔가 허하고 답답했거든요. 근데 뚫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뭔가 이 작은 집을 조금 더 넓게 보여주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가 느껴져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힘들게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까꿍. 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네. 뭐 하나 쳐다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약간 카메라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여기 집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집은 네. 16평입니다. 아, 여기가 16평이에요? 네. 훨씬 넓어 보이는데? 응? 진짜 16평이라고요? 이상하다. 구멍 사이로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24평 정도? 네, 그 정도는 돼 보여요. 아마 이게 일조를 하는 것 같네요. 이 작은 집에서 하기 네.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아니, 이렇게 건축탐구 집에서 배우셨다고 했는데 네. 또 하나를 이렇게 전수를 해주시네요.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좁은 집이 작은 구멍 하나로 이렇게 개방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배워갑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네요. 집이 넓어 보이는. 정말 시골집. 네. 네, 이런 보드를 이렇게 노출을 해도 야, 하얀 벽에 참 또 잘 어울리고 네. 공간감도 생기는구나. 그 벽은 아니지만 이 벽처럼, 이 가벽처럼 훨씬 얇은 부재들이 있으니까 좀 더 높아 보이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석가래에 있는 천장만 보다가 보만 드러낸 천장을 보니까 뭔가 설치 미술 같기도 하고 천장도 묘하게 매력 있네요. 아니, 근데 보통 네. 이 시골집 고치면 예. 이 석가래, 예. 이 포기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이 석가래들을 그라인더로 다 갈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저 옆에서 보니까 할만해 보이던데? 혹시 직접 갈아보셨나요? 직접은 당연히 안 했죠. 제가 평생 먼지 이거 갈아내면서 다 먹었습니다. 막상 뜯고 보니 상상했던 거랑은 영 딴판. 슬레이트 대신 나무판으로 마감을 했는데도 귀혁 씨 눈에는 없어 배더랍니다. 결국 보만 갈고 닦기로 했는데 엄마야 저 먼지 봐라.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쉬워요. 사실 다 살리자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못해. 막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는 근데 석가래 하면은 요 정도 굵기에 이제 석가래는 돼야 이제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작아서 생태가 안 좋아서 안 살린 것 같아서 아니면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안 살린 작업하기 힘들었어요. 천장의 보호처럼 16평밖에 안 되는 이 집. 넓어 보이게 하는 비밀병기 또 있나요? 이 폴딩도어 때문에라도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폴딩. 그렇네. 네. 이쪽 면에 창을 넣고 싶었는데 사실 일반 창보다 꼭 이 폴딩 도어를 넣고 싶더라고요. 아. 이거를 시원하게 확 열어서 개방감을 더 주고 네. 그리고 나가서 이 마당에 이어지는 이 데크까지 저희 집의 어떤 또 다른 마루처럼 쓰고 싶었어요. 마치 한옥의 대청마루 같은 역할이네.
집이 좁아 보이지 않던 이유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작은 집 커 보이게 하는 법. 첫 번째는 구멍 하나로 소통도 하고 개방감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천장에 볼을 드러내 위쪽까지 거칠 것 없게, 세 번째는 폴딩 도어로 옆으로 공간감까지 확장해 주면은 작은 집도 커 보인다는 거 밑줄 긋고 기억하세요. 근데 도시에서는 몇 평 집에 살았대요? 도시에 살 때는 한 15평 정도의 집에 살았습니다. 여기도 한 16평 정도? 크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도시에 살 때는 그 문 열면 바로 옆집 벽이 보이고 좀 약간 닭장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크게 불만은 없었대요. 닭장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 집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불행은 평범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답니다. 출퇴근길에 그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모르는 상대방한테 좀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도로 위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다치고, 외적으로 많이 다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 타인에 대한 약간 좀 대인기피증이나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럼 규혁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구나. 저런. 도시에서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가 가장 힘들 때였어서 남편이 뭔가 조만간 이러다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죽지 않기 위해 떠나온 곳이 강원도 고성. 규혁 씨는 어릴 적 방학이면은 찾아오던 동해에 오면은 뭔가 숨통이 트일 것도 같았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숨 쉬고 싶었거든요.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오늘 좀 행복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조금 놀랬거든요. 너 좋았어? 너 좋으면 내일 또 오자. 네가 좋으면 나도 좋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오자. 그렇게 3년을 주말마다 고성행. 결국 둘은 고성에서 머물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텐트 치고 살며 80살 가까이 된 이 집을 손수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집을 고치고 텐트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잘 때는 오히려 도시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 거를 내가 여기서 이것만 고치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 여기 두 문 중 네. 문을 열어보시면 저희 초보복수 남편에게 큰 시련을 안긴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요? 어떤 문을 골라보시죠.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 문일까? 이쪽 문일까? 네. 오. 대체 뭔 공간이길래 규혁 씨한테 상처를 줬을라나? 여기는 안방인데 네. 여기서 뭐 어떤 상처를 입으신 건가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 텐트 생활 끝나고 네. 그리고 또 컨테이너 생활 끝나고 나서 저희를 보듬어준 고마운 공간이고요. 그렇다면은, 응? 여기는 화장실 아닌가요? 그런데 좀 어설픈데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여기 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이요? 정말요? 네. 대체 화장실에 뭔 조화를 부렸길래 6개월이나 걸렸대요? 고도의 기술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타일 한 장 붙이고 다음 거 해야 되는데 다음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다가 한 장 붙이면 집에 갈 시간이고.
이번 생에 집 고치기가 처음이라 벌어진 일. 타일 하나에 영혼을 담으셨네요. 서울과 고성을 오가며 집을 고쳤으니 쉽지 않죠. 2시간 반, 3시간씩 운전해서 일한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바로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러다가는 내가 집 고치기 전에 과로사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남편분은 이 집 고치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아내분은 저는 그동안 네? 공사 비용 벌어오느라 바빴죠. 소름이 확 돋는데 아 공사 비용을 벌어오셨어요? 네. 아, 야 이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너도 그래서 화났니? 어? 저도 공사하는 동안에 한 6천만 원 정도는 넘게 벌어온 것 같아요. 6천만 원이요? 네. 아니 무슨 알바를 했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죠? 저희가 집이 2채였잖아요. 그리고 한 채는 저희가 그 숙박업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귀촌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돈을 따냈습니다. 지원금을 줘서 이 소멸위기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가 숙소를 꾸밀 공간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아서 그 자재를 사서 제가 집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빛이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두 채였던 게 네,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죠. 네.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집 고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본체 옆에 별채 공간 덕분. 이곳을 게스트룸 겸 공유 숙소로 고치면은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은 특히 패션 일을 했던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왔답니다. 저 집은 원래는 그 건축물 대장에도 잠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서울 잠시요? 아니요, 그 잠실 누에 실 뽑는 명주실 뽑는 그 공간을 잠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을 뽑는 공간의 집을 옷을 만들던 사람이 고친다? 뭔가 약간 좀 인연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서울 잠실도 조선시대 누에 치던 잠실이 있어서 잠실 아니에요? 옷 만들던 사람들이 고친 명주실 뽑는 공간이라 뭔가 땡기는데요. 어떻게 고쳤을라나? 멋진 거려. 야, 이 집은 분위기가 싹 다르네요. 네. 야, 마치 뭐 이게 북유럽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인데 야, 되게 감성을 자극하는데요. 피도 많이 흘린 집입니다. 에? 피를 흘려요? 아니, 집 고치는데 왜 피를 흘리죠? 고치다가 좀 많이 다쳤어요. 피땀 눈물이 들어간 집이에요. 그래요. 왜 다들 이렇게 피땀을 흘리며 집을 고치나 몰라. 엄마야, 저 손가락 어째? 조심 좀 하시지. 아유, 많이 다쳤구나. 이거를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붙지 않는 상태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 가능한 병원 찾아서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퇴나루 작업하다가 또 피를 봤대요. 아우, 저걸 어째? 아우,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웬일이야. 피 많이 났어요. 분장하는 사람처럼 많이 났어요. 퀵백 현상이라고 튀면서 그라인더 사포날에 이제 목을 이제 갈리게 돼서 그러니까 바로 별채의 이 퇴마루가 그 피 튀기던 사건의 현장. 사연을 알고 보니까 곱기만 해 보였을 고재가 어째 많이 험해 보이네요. 이 텐마루 글라인더 작업하다가 네. 남편이 피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와중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요? 아, 그때 집에 거울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 상처 부위를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그 후로 저희가 막걸리를 뿌리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실력도 많이 늘어서 그래요? 그 후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여기서 했죠. 건탐으로부터 사사받아 청출어람의 집고치기 달인이 되기까지 피게나 흘렸는데 얼마나 일취월장했을라나요? 와, 여기는 본체와 또 다르네. 한층 기술이 고급스러워졌달까요? 특히 피눈물 흘리며 익힌 기술의 활용 점정은 이 욕실이랍니다. 6개월 걸려 고친 본체 욕실이랑은 비교 불가네요. 화장실 안까지 다 유럽식 미장을 하셨는데 네. 미장 쉽지 않은데? 전문 업체에 네. 문의를 했더니 이 욕실 공간만 하는 데에 5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싸게 해봐. 네, 그래서 제가 네. 100만 원에 해결했습니다. 건축 탐구를 열심히 보다 보면은 이 마이크로 시멘트 유럽 미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못하는데요. 저쪽 벽은 기본에 방수의 유럽 미장까지 혼자 힘으로 해결을 했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지게요. 물론 밤낮 없는 노력이 있었죠. 공사하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무슨 이름을 부를까 하다가 첫 번에 들었던 생각인데 목꿈이라고 부르자. 꿈이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사고 당했을 때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잘 때마다 그 사고 관련해서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교통사고 당하는 꿈,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는 꿈. 그래서 항상 옆에서 그 힘들어하는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끙끙 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피해에 대한 말을 한다든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냥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그저 잘 잤으면 좋겠다. 두 채의 집 짓는 동안 규혁 씨와 성진 씨가 바란 것은 단 하나.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서만은 제발 아무 꿈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길 그것뿐이었답니다. 에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역시 이젠 좀 살만하신가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집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참 다행히 이 집을 오셨어요. 그쵸. 이제는 숨 편하게 쉬고 살 수 있으니까. 집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싶다가도 오늘 같은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싶은 게 또 그 집. 아니 성냥갑 같은 아파트 벗어났으면은 대골같이 큰 집 지어 살지 뭔 개똥 철학이 있어서들 작은 집이야 했거든요. 근데 사연 듣고 보니 또 고기가 절로 끄덕끄덕. 맞아요. 아무리 구중궁궐 집이 있어도 내 한 몸 편히 누일 곳 없으면 그게 집인가요? 오늘 보니까 좋은 집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품어주는 온기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집이란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면 마치 나에게 돌아온 듯한 도시란 곳은 그 나 자체를 자꾸 지워야 하는 곳이잖아요. 정작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진 게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집, 내가 숨을 쉼으로써 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집. 결론적으로는 최소한이지만 최소한이 아닌 그런 집. 이 집의 대청 마루인 데크로 볕드는 시간. 아, 규혁 씨 이 표정이구나. 그 고성 처음 왔을 때 성진 씨가 봤다는 그 표정.
집을 만들었으니까 제 옷을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작업실을 하나 얻었거든요. 옷을 또 다시 만들 거예요? 네, 옷을 제가 서울에서 하던 일을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려고 네, 작업실 하나 새로 얻었습니다. 사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던 건데 이제는 좋은 꿈도 조금 꿔보고 싶어요. 아무 꿈도 꾸지 않길 바라면서 찾아왔던 그 집에서 새로 꾸게 된 꿈. 당신은 분명 잘 될 운명일 거예요. 갑자기 이제 여기로 장을 옮기게 되면서 집을 짓는다면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싶다. 저는 빨간색 벽돌로 원하는 취향이 너무 반대여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었죠.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야,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오빠가 결심을 하면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지지와 맹목적인 믿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어서 건축가님이 주신 설계도면 가지고 직접 만들어 봤어요.